아오키지가 검은 수염의 작단에 합류하는 표지 연재가 진행된 이후 꽤나 오랫동안 단기 집중 표지 연재가 진행되지 않았고, 독자 리퀘스트 표지 연재나 간단한 그림이 담긴 표지 연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109화를 기준으로 26번째 단기 집중 표지 연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카이도우가 뛰어든 오니가시마가 카이도우가 리타이어 됨으로써 가라앉게 되었고, 와노쿠니의 해역으로 가라앉게 되며 비로소 와노쿠니는 카이도우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의 해역에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지기에 어쩌면 고대병기 플루톤과 관련된 떡밥이 밝혀지게 될 수도 있으며, 와노쿠니의 해역 근처의 용암으로 떨어진 빅맘과 카이도우의 근황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다 세계 정부에 적발되게 되었고, 키자루 세턴이 이끄는 함대가 에그헤드에 도착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밀지모자 일당이 나타나 루피의 활약에 힘입어 루피는 키자루와 세턴으로부터 베가펑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턴이 베가펑크의 배를 뚫어버렸으며, 키자루가 추가적으로 베가펑크의 배를 뚫어버리며 결국 베가펑크는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그헤드 전역과 세계 각지의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방송을 하는 이는 다름 아닌 베가펑크와 샤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세계를 향한 메시지이며, 베가펑크가 자신의 과학력을 총동원하여 해군과 세계 정부조차 방송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기에 베가펑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그간 베가펑크가 연구한 공백의 100년에 관한 모든 사실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된 이후 베가펑크와 샤카가 모습을 보였고, 샤카는 베가펑크에게 "아니 스텔라, 그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상대 쪽도 들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그런데 말이야, 어딘가의 정보기관이 알기라도 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아마 내일쯤에 전세계에 확산될 걸세" 라고 말했고, 샤카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조작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 역시 그 사실에 동의하나 방송을 안 할 수는 없기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우려한 정보 조작을 하려는 집단은 당연히 세계정부일 것이며, 세계정부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 감춰야 하기에 베가펑크의 방송 내용을 날조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이 에그헤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보블레를 통해서도 송출되기 시작하였고, 해군 군함에 있는 전보블레에도 방송이 송출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뭐야, 어디서부터의 통신이지?" 라고 말했고, 해군 장성으로 보이는 이들은 급하게 방송을 끄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전보블레들이 전원 해킹당한 상태였기에 방송을 끄려 해도 방송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루피, 세턴, 키자루 역시 잠시 대결을 중단하며 베가펑크의 방송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루피는 키자루와 세턴을 붙잡은 채 방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무엇을 떠들 생각이냐 베가펑크"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유언이 무엇일지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가펑크가 방송을 시작하기까지 약 1시간이 남았다고 말하나, 샤카가 이는 너무 길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는 정정하며 10분 후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방송을 보며 베가펑크에게 "베가펑크, 네 목소리잖아 이거" 라고 말하나, 베가펑크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기에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고작 10분 후 세계의 연설을 하겠다고 선포하자 더 이상 오로성들도 이 상황을 자시할 수 없었고, 오로성들은 매우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텔레파시와 같은 기술을 선보이며 대책회의를 열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로성 중 한 명은 "이봐 세턴, 베가펑크는 어떻게 됐나?" 라고 말했고, 세턴은 "키자루가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죽음을 방아쇠 삼아 메시지가 기동되는 것을 준비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피터는 "그렇지, 무엇을 말할지는 모른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발신원이라도 알아낸다며" 이라고 말하며 우선 방송의 근원지를 알아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에그헤드의 연구층 이외엔 생각할 수 없다. 현재 베리어가 보호하고 있다만 앞으로 9분 30초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된 이후 세계 각지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천룡인들은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무슨 일이냐 이 방송은 뭐냐 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도 이 방송이 시작되었고, 레오는 루피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잡았기에 이러한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루피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레오는 아직도 루시에 대한 나쁜 기사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며 루피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잡았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로스도 함께 나타나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샤 마을에도 소식이 전해졌으나, 후샤 마을은 원체 가난한 마을이었기에 영상 전보블레로 사역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고, 방송화면 전체를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 전보벌레를 통하여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샤 마을의 주민들은 뭐야 또 루피가 나쁜 짓을 했다는 뉴스겠지 라고 말하며 루피가 어김없이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터7에서는 갈레라 컴퍼니의 수장이자 워터7의 시장인 아이스버그가 자신의 비서에게 곧바로 영상을 송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이스버그의 비서는 전 시민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 송출 준비를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빅뉴스에 관심이 많았던 모르건즈는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 영상이 녹화 영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방송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와 함께 있던 비비와 와프루 역시 방송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블루, 노스블루, 사우스블루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군들 역시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기 시작하였고, 이번 코브는 베가펑크의 머리가 잘린 것을 보며 매우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사보와 코알라 역시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얼마 전 베가펑크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말을 한 것을 떠올리며 베가펑크의 죽음을 직감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세턴과 키자루와의 대결을 이어가며 너 그렇게나 조업했는데 효과가 없구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신기술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쌍디를 멈춰 세웠던 기술인 눈깔 공격을 시전하였고, 키자루 역시 몸이 구속된 상태였기에 눈에서 레이저를 뿜어내며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들의 기술을 피해낸 이후 너희들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니까 라고 말한 이후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손을 사용하여 세턴과 키자루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세턴과 키자루를 마치 피자 장인이 피자 반죽을 돌리듯이 돌려버리며 뭔 짓을 해도 부활한다며 어디로라도 날아가버려 라고 말한 뒤 세턴과 키자루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카 특유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키자루는 군함에 처박힌 채 리타이어 됩니다. 세턴은 루피의 공격을 계속 허용하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의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과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던 심벌즈는 키자루를 단 한 방만에 쓰러뜨릴 수준의 기술임을 감안하면 사원급 강자의 공격으로도 세턴에게 1말의 데미지조차 줄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세턴의 공격력 또한 루피를 각혈시키고 쌍디를 손쉽게 제압할 수준임을 감안하면 세턴의 무력은 사왕은 물론이고 로저, 흰수염, 거푸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턴은 루피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빠르게 회전하며 루피에게 날아갔고, 루피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왜 저 자식은 뭘 해도 데미지가 없는 거야, 우와 위험해 라고 말하며 세턴의 공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와 세턴의 대결이 지속되던 와중 오로성은 루피보다도 베가펑크의 방송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턴에게 시간이 없다 세턴, 베가펑크가 멋대로 떠들게 놔둘 수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알겠다 너희들을 부르겠다 라고 말하며 결국 오로성들 전원을 호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턴이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인 마법진과 같은 것들이 에그헤드 섬 전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 검은 번개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 역시 눈이 튀어나오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저건 거미 할아범이 나타났을 때 라고 말하며 마법진을 보며 오로성이 오고 있음을 눈치채며 매우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별이 집결한다 라는 나레이션이 나오기에 에그헤드 섬에 오로성 전원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로성 개개인의 무력이 최소 사왕에 준하는 수준임을 보면 루피가 제 아무리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지원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인공 버프로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며 과거 샤본디 제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완전 괴멸을 맛볼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 전원이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으며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로성 전원이 에그헤드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과 거인, 과학병기들이 루피를 도와 오로성을 막았을지라도 오로성의 무력이 워낙 강함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지원군이 더 오지 않는다면 밀지모잘당은 큰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혁명군이 지원을 올 수도 있으나 드래곤과 혁명군은 카마비카 섬에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기에 사실상 에그헤드로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지원을 기대해볼 수도 있으며, 샹크스가 엘버프에서 키드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향했다며 제때에 맞춰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며 루피를 구해주며 오로성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샹크스조차도 오로성 한 명을 장담하기 힘든데 에그헤드에는 오로성 5인과 키자루, 루치까지 있기에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이 지원을 오더라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피스 1110화의 표지 연재에는 와노쿠니를 여행하려 하는 모모노스케와 야마토가 등장합니다.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에게 나 와노쿠니를 여행하려 해 오뎅처럼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동경하는 사내이자 아예 자아의탁을 하는 수준의 인물인 코즈키 오뎅처럼 와노쿠니를 여행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야마토는 여전히 오뎅병을 치료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모노스케 역시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의 여행을 통하여 카이도우 빅맘을 포함한 백수해적단과 빅맘해적단의 잔당의 근황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킹퀸을 포함한 일부 백수해적단과 빅맘해적단은 로쿠규에게 체포되며 임펠다운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세턴 키자루를 포함한 세계 정부의 전력이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향했으나 사왕 밀짚모자 루피의 난입으로 인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는 것이 지체됩니다. 하지만 결국 세턴과 키자루의 활약으로 베가펑크를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가펑크의 방송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 시작하였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알게 된 세계의 진실을 전 세계에 발표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의 힘만으로는 10분 안에 루피를 쓰러뜨리고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시킬 수 없었기에 세턴은 특수한 텔레파시를 이용하여 오로성 전원을 에그헤드 섬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들 역시 사안이 워낙 중대한 터라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먹구름과 번개가 휘몰아치며 세턴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마법진이 나타나며 오로성 전원이 에그헤드 섬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조차 난생 처음 보는 현상을 보며 매우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저건 조금 전 세턴 성이 상륙했을 때 라고 말하며 오로성들이 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해군과 대치 중이던 거인들 역시 무언가 오고 있음을 깨달았고 우소가 아틀라스 역시 모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와 판게아성 내부에 권력의 방의 모습이 비춰졌고 오로성들 전원이 사라졌으며 검은 번개와 함께 마법진이 그려진 모습이 나왔기에 오로성은 마법진을 통하여 순식간에 세계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사라진 권력의 방에서는 여전히 베가펑크의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고 베가펑크는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인 베가커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약 7분 남았다고 말하였고 오로성들 역시 전원이 에그헤드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괴물이 5마리가 됐어 라고 말하며 총 5마리의 괴물이 모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이 루피 앞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오로성의 능력에 대해서도 소개됩니다. 우선 세턴은 규키로 소개되며 마스는 이츠마데, 워큐리는 호키, 나스주로는 바코즈, 피터는 샌드홈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이한 것이 만약 이들이 악마 열매 능력자라면 세턴을 예시로 거미거미 열매 모델 규키로 소개되었어야 하는데 단지 규키라는 단어로만 소개된 것을 보면 오로성들은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본연 자체가 괴물인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성 세턴은 규키로 소개되었으며 규키는 일본의 신화에 등장하는 요괴입니다. 규키는 얼굴은 인간 혹은 소이며 몸은 거미를 하고 있는 요괴라고 합니다. 규키는 독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요괴이며 규키의 독은 워낙 치명적이기에 어떠한 생물도 규키의 독에 중독되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어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조차 세턴의 공격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이때 세턴의 촉수에 독이 묻어있는 듯한 연출이 나왔습니다. 오로성 마스는 이츠마데로 소개되었으며 이츠마데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요괴입니다. 이츠마데는 귀신의 머리에 새의 부리와 날개를 가졌으며 몸은 뱀의 몸을 가진 괴조라고 합니다. 이츠마데의 이름의 뜻은 언제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시체들을 방치해 놓으면 이츠마데가 나타나 언제까지 시체를 방치할 것인가 라고 말하며 울음소리를 냈다고 하기에 이츠마데는 죽음과 관련된 요괴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시체들의 원령이 응집되어 새의 형태로 변한 요괴라고 전해집니다. 오로성 워큐리는 봉희로 소개되었으며 봉희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흉수라고 합니다. 봉희는 전반적으로 멧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힘과 맷집이 매우 뛰어난 요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체 능력에 한해서는 워큐리가 오로성 중에서도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봉희는 과거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구역인 상림에서 날뛰던 어마어마하게 큰 돼지라고 하며 결국 중국 신화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궁수의 신 예에게 패배하며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기에 어쩌면 워큐리는 이무에게 토사구팽당할 운명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 피터는 샌드웜으로 소개되었으며 샌드웜은 판타지 세계관에 등장하는 사막에 사는 거대한 벌레입니다. 샌드웜은 고대 시대의 사막에서 살며 낙타와 인간을 잡아먹던 괴물로 전해지며 사막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녔으며 속도도 빠르고 덩치도 워낙 컸기에 사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다고 전해지는 괴물입니다.
오로성 나스주로는 바코즈로 소개되었습니다. 바코즈는 일본의 요괴 중 하나로 죽은 말의 원혼이 응집되며 거대한 말의 형태를 한 괴물로 변한 요괴를 말합니다. 바코즈는 화재로 죽은 말의 요괴가 되었다고 전해지기에 간혹 몸이 불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코즈는 죽음을 관장하는 요괴라고도 알려져 있기에 성격이 매우 잔혹하다고 하며 원혼 또한 짙다고 하기에 매우 위험한 요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오로성 중 나스주로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으며 가장 잔혹한 성격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성 전원이 루피 앞에 나타난 이후 오로성 전원의 단체샷이 그려졌고 오로성들의 크기가 거인족들을 아득히 상회할 만큼 거대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한치가 급했기에 에그헤드 섬에 나타나자마자 전투 태세에 돌입했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섬을 돌아다니며 파시피스타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공격할 때 인간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나스주로는 마치 말에 올라탄 고대의 장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파시피스타보다 강화된 파시피스타 마크 3 여러 구가 나스주로의 속도에는 반응조차 하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박살이 나버렸고 해군도조차 거대한 말이 해안을 지나갔다는 것만을 인지할 뿐 나스주로를 정확히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순식간에 섬 전역에 퍼진 파시피스타 마크 3들을 모조리 베어버렸고 나스주로가 베어버린 파시피스타 마크 3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았으며 일부가 얼어버리며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나스주로는 얼음을 다루는 능력이 있으며 바코즈의 형태로 변한 이후에도 검을 주력으로 사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파시피스타를 모조리 얼려버리자 해군들은 거대한 말이 아군임을 인식하며 불필요한 전투를 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였고 도베르만 중장은 파시피스타 마크 3의 대부분이 기능 정지가 된 틈을 타 본인을 암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스주로가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마크 3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틈을 타 마스는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신하여 곧바로 에그헤드 섬 펑크 레코즈의 중심부로 향하며 베가펑크의 방송이 송출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미에게 연락하여 도망쳐, 명백하게 위험한 괴물이 위로 올라갔어, 당장 탈출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펑크 레코즈 근처에 도달했고 곧바로 펑크 레코즈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안 센서가 마스를 감지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마스를 막아내려 합니다. 참고로 보안 센서는 워낙 강력하기에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조차 데미지를 입었으며 키자루조차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와 마스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피터와 세턴은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땅으로 파고들었고 루피는 땅으로 들어갔어, 지렁이인가? 라고 말합니다. 나미와 우섭 등은 쌍디의 연락을 받은 이후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가 오지 않았으며 조로는 여전히 루치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베가 조로를 데리고 가기 위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루치는 조로와의 대결 도중 오로성이 나타났음을 느끼며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패기가 느껴지는군 이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섬 전체에서 말이지 라고 말하며 오로성의 기운을 느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징베가 도착했고 쌍디는 징베에게 그 마리모 자식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나 하고 짐덩이라니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그것을 듣게 되었고 조로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신기술인 삼도류 호호팝 표범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터는 루피를 공격하기 위하여 곧바로 땅으로 파고들었고 이내 모습을 드러내며 곧바로 루피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리와 부르기가 나타났고 도리와 부르기는 곧바로 합동기를 사용하여 루피가 소화되기 전에 피터의 목을 두동강 내버리며 루피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과거 리틀 가든에서도 루피가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 먹혀버리자 도리와 부르기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목을 잘라버리며 루피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도리와 부르기를 보며 반가워하며 어라 거인 아저씨들이잖아 라고 말했고 도리와 부르기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와 인사를 나눕니다. 원피스 1111화의 표지 연재에는 점프 표지 연재와 컬러 표지 연재 두 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점프 표지 연재에는 총을 들고 있는 루피, 조로, 쌍디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타애니 캐릭터들이 깨알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표지 현재에는 밀지모자 1단과 보니, 쿠마, 베가펑크가 그려져 있으며 루피는 감자튀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1단을 제외하면 베가펑크, 쿠마, 보니가 그려져 있는데 베가펑크는 이미 죽었으며 쿠마 역시 사실상 죽은 상태이기에 보니가 밀지모자 1단과 함께 그려진 것은 어쩌면 보니가 밀지모자 1단에 합류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마스는 곧바로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신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추기 위하여 펑크 레코즈로 진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펑크레코즈로 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동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생명체가 닿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기에 니카루피조차 수검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스는 일말의 생체기조차 나지 않으며 매우 여유롭게 자동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였고 마스는 프론티어돔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가 이를 목격하였고 징베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저건 뭐냐, 굉장한 팩이군 이라고 말하며 이츠마드로 변한 마스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징베가 마스의 존재만으로 엄청난 패기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마스는 특수한 능력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닌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하기 직전부터 조로와 루치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쌍디가 빠르게 루치를 리타이어 시키지 못하는 조로에게 민폐라고 말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신기술인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루치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이며 조로의 공격을 겨우 버텨내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 역시 쓰러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아직 루치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승부사였기에 또다시 루치와 대결을 하려 하였으나 밀지모자 일당은 한시가 급했으며 징베 역시 우선순위가 탈출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로에게 가자 조로 자네의 승리일세 라고 말한 이후 겨우 의식만을 유지하고 있는 루치에게 어인공수 5000장 기와 수도를 사용하였고 결국 루치는 인수형의 형태에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며 멀리 날아갔고 징베는 조로를 데리고 쌍디, 나미, 우솝 등과 합류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마스를 목격하였고 야 뭐야 저건 이라고 말합니다. 루치는 징베의 공격을 맞고 멀리 날아갔고 공교롭게도 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사이퍼폴, 이지스 제로, 로브루치, 요크는 어디 있지? 라고 물었고 로브루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자신의 아군이자 상관임을 깨달았고 오로성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조로와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도 어느정도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곧바로 요크는 A동 4층 사령실에 구속된 채로 지금 여길 벗어난 둘은 롤루노와 조로와 해협의 징베 그 외 밀지모자 당 5명과 베가펑크 2명은 연구층 뒷문으로 탈출 준비를 다른 사이퍼폴 첩보부원 85명과 세라핌 4명이 연구실 지하에 베가펑크의 방송 재개는 6분 후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훌륭하다. 달리 물어볼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며 인간을 벌레 취급하지만 로브루치의 임무 수행 능력만큼은 극찬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A동 4층 사령실로 향하려 하나 로브루치가 무릎을 꿇으며 그리고 사령실에는 아직 중상을 입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이라고 말하며 카쿠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낭만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는 어렵구나. 벌레 따위 밟으려고 의식해서 밟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연구소를 파괴하거나 베가펑크의 방송을 막는 과정에서 카쿠가 부득이하게 목숨을 잃는 것은 자신이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피터는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곧바로 샌드홈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를 집어삼켜버렸으나 도리와 브루기가 나타나 피터의 목을 두동강내며 루피를 살려주었고 루피는 도리와 브루기를 보며 2년 만이네 거인 아저씨들 이라고 말하며 매우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도리는 밀짚모자 못 알아볼 뻔했다 그 모습 이라고 말했고 브루기는 너 왜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냐 그 이상 우리들은 기쁘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나중이야 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그헤드 섬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거인족 참으로 타이밍이 안 좋군 이라고 말했고 도리는 무식하게 큰 짐승이군 엘바프 숲의 맹수 같아 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 우리들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망쳐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얼마 전 쌍디와 만났으며 쌍디에게 루피를 만난다며 곧바로 섬 뒷문으로 뛰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자신들이 밀지모자 일당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도리는 곧바로 퇴각 신호를 울립니다. 그리고 거인들 전원은 곧바로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에그헤드 섬을 벗어날 채비를 마칩니다. 도리가 거인들에게 퇴각 신호를 울린 이후 워큐리는 도망 신호인가 곤란한데 나도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마 도망치지 말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포효합니다. 또한 워큐리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는 도리와 브루기를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으며 나무와 건물이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루피의 상의와 신발이 벗겨졌으며 심지어 루피의 상처 또한 벗겨질 정도로 강한 위력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는 에그헤드 섬 전역을 뒤덮는 것을 넘어 에그헤드 섬의 해안까지 영향을 끼쳤고 파도가 휘몰아쳤으며 근처에 대기하던 해군 몇몇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폐양색 패기를 선보인 인물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 또한 이 정도 위력을 동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양색 패기는 단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강함에 비례하여 강해지기에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가 매우 강한 것을 보아 워큐리 역시 매우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큐리가 폐양색의 포효를 선보인 이후 도리와 브로기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 밀짚모자, 조각들은 충분하냐, 재미있는 몸이 되었구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로 날아가 버린 자신의 흉터들을 모조리 회수하여 다시 상처를 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 브로기는 폐양색의 포효, 저 녀석은 대체 뭐지? 세계정부의 높은 녀석인가? 라고 말하며 워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 도리, 브로기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자신의 뿔을 마치 칼처럼 변환시키며 루피를 공격하려고 하나, 도리와 브로기는 태양의 방패를 꺼내들어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태양의 방패는 정황상 엘바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인 태양신 니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워큐리는 도리와 브로기가 자신을 막아서자 매우 분노하며 인연이 깊은 자들이여 그 녀석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 라고 말했고, 도리와 브로기는 물론 친구다 라고 말한 이후 스틸다라는 학공기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도리와 브로기가 워큐리를 날려버린 이후 세턴이 나타나 그렇게 불리고 있을 때 뭉개야만 하겠구나, 세계의 역사로부터 라고 말하며 폭탄과 비슷한 구체를 도리와 브로기, 루피를 향해 날렸고, 루피는 세턴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물임을 알았기에 저건 분명 독이야, 손대지마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나무 하나를 뽑아버린 뒤 나무를 야구방망이의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야구모자를 만들어 야구모자를 쓴 이후 마치 야구선수와 비슷한 모습이 되었고, 세턴이 날린 구체 형태의 독을 모조리 쳐버리며 마치 홈런 타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쳐낸 세턴의 공격이 워큐리와 피터, 세턴에게 향했고, 이윽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워큐리, 피터, 세턴은 자신들의 공격을 자신들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나 루피는 여전히 오로성들을 경계하며 서두르자, 어차피 저 녀석들 불사신이야 라고 말하며 버섯구름이 나올 만큼 강력한 폭발조차 오로성을 잡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말대로 워큐리, 피터, 세턴은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하고 있었고, 도리는 뛰어라, 불사신이라는 건 뭐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몰라, 뭘 해도 부활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능력도 종족도 도망이 승리다 라고 말합니다. 징베가 루치를 마무리 지은 이후 징베와 조로가 나미와 합류하였고, 쌍지 역시 베가펑크를 든 채로 나미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써니호에 탑승하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해군본부 중장들이 이들을 막아서며 배에는 태울 수 없다, 듀얼 리보니 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스는 요크가 있는 A동 4층 사령실에 도착했고, 요크에게 모니터에 비치고 있는 방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요크는 두려움에 떨며 끄아 괴물 말했어, 누구야, 저리 가버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막고 날아간 키자루는 중상을 입은 채 군함에 쓰러져 있었고, 해군 한 명은 키자루씨 상처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상처라면 있지, 깊은 상처가, 이제 그만 쉬게 해줘 라고 말하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말한 깊은 상처는 외관에 드러나는 전투의 흔적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인들과 사투를 벌이며 결국 베가펑크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내면의 상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해군들은 에그헤드 섬의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무언가를 목격하였고, 보고드립니다. 섬 내의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누군가가 출현. 이쪽은 에그헤드 북서쪽 해안, 화염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화염 속 거대한 생물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대 로봇의 출현을 보며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능력자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인데, 루피가 오로선과 전투를 하며 계속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고 있기에 해방의 드럼이 계속하여 울려 퍼지며 고대 로봇이 작동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화염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는 엄청난 내구성을 선보이며 미안하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기에 고대 로봇 역시 조이보이와 함께 초대 세계정부에 맞섰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